안녕하세요. 라이나 생명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진행을 맡은 최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라이나 생명 지원을 준비하시는 모든 취준생분들을 위해 채용 정보부터 실제 현직자분들의 합격 팁까지 알짜 정보들만 모은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담당자와 실무자들과 함께 진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인 만큼 지원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채용 설명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1부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업과 채용에 관한 정보를 인사 담당자가 생생하게 전달하는 채용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질문해 주셨던 FAQ 시간도 준비했으니까요. 궁금증까지 함께 풀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각 직무별 구성원분들이 직접 여러분을 위해 나오실 예정입니다. 특히 진짜 최고 비결을 공개하는 꿀팁 박스까지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나가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방송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을 옆에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인사 담당자가 직접 공식 답변을 해드립니다. 뼈를 때리는 핵심 질문도 좋고 사소한 질문도 좋으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질문 부탁드릴게요. 자플렉스에서만 볼 수 있는 라이나 생명 온라인 채용 설명회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라이나 생명의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나 생명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부 장혜진 사원입니다. 아마 라이나 생명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정말 쉽게 풀어서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나 생명 들어는 봤는데 대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가요? 네,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라이나 생명이 어떤 회사이고 또 라이나 생명에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사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회사를 좀 소개드리고 사업 분야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채용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나 생명 전화 안 받아보신 분들 없으시죠? 그 정도로 라이나 생명은 일단 텔레마케팅 그리고 최근에는 좀 더 다양한 채널로 확대를 해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 회사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라이나 전성기 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죠 시그나의 22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의 보험 상품과 그리고 하이 테크놀로지를 접목하여서 고객들의 행복까지 케어한다는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도약 또한 준비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라이나 생명에서 이번에 신입사원을 선발한다고 하던데요. 저희가 사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국내 기업들처럼 대규모 채용을 매번 진행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회사의 코어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나 보험 계리 그리고 디지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IT 직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저희가 매번 공채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라이나 생명에선 총 4가지 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먼저 데이터 분석 직군에서는 신입사원분을 채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품 개발, 보험 계리 그리고 IT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운영 개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인턴 사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먼저 지난 20일에 저희 지원서 접수가 오픈되었죠. 그 후에 서류 전형을 합격하신 분들에 한해서 AI 역량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총 2차례의 면접이 진행되고요. 그렇게 전체 채용 전형이 마무리됩니다. 혹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까요? 직무 분야를 불문하고 2020년 7월부터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상세 모집 분야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요. 채용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비 라이나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라이나 생명에 대해 좀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너무 많은데요. 네. 일단 9 to 5 친구들보다 1시간이나 무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점도 있을 거고 경쟁력 있는
받는 급여 수준도 있고 뭐 저희 사옥 시그나타워도 있고요. 캐주얼한 문화도 있고 너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 너무 기본적인 사항들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좀 자랑드리고 싶은 사항은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제 주니어 사원급 인사 담당자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입사원이라고 해서 인턴이라고 해서 단순히 지시받는 업무나 혹은 상사를 서포팅하는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오너십을 가지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완료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팀 막내이고 입사한 지 얼마 2년이 지금 되어가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채용 설명을 하고 있는 이 상황만 보시더라도 라이나 생명이 신입사원 분들께 어떤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어떤 회사가 될 수 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나 생명이 어떤 회사인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취준생분들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지원을 하려고 보면 궁금한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여기 계신 인사 담당자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지 지금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속 시원하게 제가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질문부터 드리자면 나이나 학력 제한이 있을까요? 네, 먼저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턴 채용의 경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올해 8월 졸업 예정이신 분들 그리고 그 데이터 분석 직군이죠. 신입사원 채용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서류 전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써야 할까요? 사실 요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인턴십, 각종 공모전까지 너무 다양한 경험들과 다 준비되신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에 내가 이런 활동을 했고 저런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단순 나열식의 서술은 전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 그런 일련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점을 본인이 발견하시고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경험과 느낌을 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라이나 생명의 면접 전형이 조금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 전형이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나요? 먼저 1차 면접 같은 경우는 그룹 토론 면접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과제를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린 후에 조별로 면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신 후에는 면접관 분들을 보시는 앞에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토론 완료 후에 그 과제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으로 면접 전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이 토론 면접을 저희가 진행하는 이유는 이 과제에 대한 그 결과만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가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협업을 이끌어내는지 이 결과라는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이 됐는지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과제 같은 경우도 팀장님 이상의 그 분들 매니저 분들께 라이나 생명에서 정말 화두가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들을 직접 여쭤보고 그분들께서 직접 주제를 선정해 주시는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분께 정말 공정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했다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면접 전형은 이제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분들과 이제 자기소개서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과 이 라이나 생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런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는 가치관이나 직업관들을 함께 이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면접장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더 하면 좋을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 전형의 목적이라 함은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직무 관련된 이제 여타 역량들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자리이잖아요. 또 무엇보다 면접 상황에서 본인의 의견과 이제 면접관 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당황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근거와 함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라이나 생명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이제 업무 담당자라면 팀장님께든 혹은 임원분께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의견을 좀 피력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에 좀 개방적이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라이나 생명의 이제 저는 업무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도 면접 현장에서 이제 의견에 논리적이고
이거를 설득력 있게 끝까지 어필하는 것은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나 생명과 지원 직무, 본인의 관심을 어디에 더 어필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라이나 생명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라이나 생명 연역을 달달달달 외워오신다거나 네,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네. 면접관 분들께 전혀 어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는 직무들의 경우에는 보험 계리나 상품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리적인 감각이 있으시거나 대학에서 관련 전공을 하셨거나 혹은 그 외에도 그냥 보험업과 금융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열린 직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한 관심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라이나 생명이라는 보험 회사에도 노출이 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접하게 된 라이나 생명에 대한 그 경험을 풀어내시는 것이 훨씬 더 설득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라이나 생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이나 생명은 사실 업계에서 좀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업무들을 좀 담당하고 경험할 기회가 사실 많이 제공되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한 시장 혹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상황에서 1차적으로 사실 거부감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변화를 이제 리드해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개인의 성장과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본인의 그 업무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적인 사람인데요. 주도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생각과 의견을 좀 나누고 협업하는 그런 팀 플레이어시라면 라이나 생명이 찰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원 맞으세요? 사장님 같으세요? 이번 채용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래 보험 산업의 선두주자일 것 같습니다. 네, 라이나 생명이 이 보험 산업을 리딩하는 혁신 기업인 것처럼 저희가 함께 일하고 싶은 분들 또한 큰 틀에서는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좀 주체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자랑했던 것처럼 라이나 생명은 단순히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직업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지원해주세요.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합격하신 직무 선배님들을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쵸? 맞아요. 다들 연락을 그렇게 피하셨다고. 맞습니다. 네, 준비 과정부터 합격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하시죠. 네, 이번 코너에서는 직무 소개와 취업 꿀팁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번 채용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죠. 라이나 생명의 데이터 분석 현직자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두 분의 자기소개 먼저 듣고 제가 질문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나 생명 데이터 분석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근무하고 있는 나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나 생명 데이터 분석팀 박영롱입니다. 제가 저희 팀에서 하는 업무는 저희 고객분들이 지난 과거에 경험하신 경험을 쌓아서 만든 고객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DB 추출이나 생성, 그리고 모델링,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전략 과제까지 도출하는 등 데이터 분석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팀에서 정형 데이터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해주는 데이터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생명보험 시장이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고 경쟁이 심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처럼 라이나가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려면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래 전략을 수립을 할 때 데이터 분석팀이 정확한 근거를 적시적재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팀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라이나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정작 일하게 되는 입사자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나 생명의 데이터 분석팀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 회사의 분석 결과가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된다는 점인데요. 말씀드렸지만 많은 회사들이 분석을 진행을 하지만 자기 데이터도 없고 분석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그게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아요. 분석을 위한 분석이 그렇죠. 끝나는. 분석을 위한 분석인 결과가 대부분이고 분석 결과가 나와도 거의 연구 자료, R&D 정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실 것 같은데 라이나생명 데이터 분석팀에서는 제가 오너십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가 실제로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되고 가시적인 결과를 제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되게 특별한 것 같고요. 또 저희 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애자일한 업무 문화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애자일 문화도 굉장히 핫하죠. 핫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원분들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분들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 적용이 되고 그런 문화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라이나생명 데이터 분석팀이 많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분석 프로젝트의 종류가 많고 높은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금융업계이다 보니까 정보 공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분석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프랙티스들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가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서 제가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한단 말이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분석을 높은 수준으로 진행을 하고 계셨고요. 저한테는 라이나생명이 첫 직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분석 공부를 취업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분석 단계 중 분석 모델링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모델링을 하는 단계 중에서는 코딩하는 작업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분석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오토 머신러닝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그걸로 통해서 모델링하는 작업을 되게 효율화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중요한 업무에도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 예상과는 달랐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잘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니어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할 수 있고요. 오너십을 가지고 분석 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분석가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봤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네.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분석 기준을 잡는 기준점 하나하나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는 주니어 입장에선 그게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과제를 하나씩 끝냈을 때 내가 분석가로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했구나라는 느낌이 저는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제가 도전을 했고 그 도전에서 성과를 냈음을 주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롱님은 혹시 어떠실까요? 영롱님은 특히나 그 재작년에 신입 공채 과정을 다 경험하시고 당당히 들어오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사실 면접 과정에서 좀 하고 싶은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상품 추천이라든지 텍스트 분석을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싶은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 면접 단계에서 상품 분석, 상품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거를 진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꿈이 이루어지신 케이스. 네, 그런 업무를 실제로 좀 지금 또 하고 있기 있고. 때문에 네네. 네, 그 부분이 좀 좋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에 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어떤 의미에서 진행이 됐었고 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시 기억을 해보려는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무 면접 중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성실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모르는 거는 모르겠다라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입사를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하려는 태도, 그다음에 솔직하게 답변하려는 태도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면접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가 면접자들에게 분석 과제를 좀 주고 각자 검토를 한 다음에 4명이 모여서 이제 그 각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싶고 조사를 많이 해갔던 부분이 토론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토론을 한 이후에 결국엔 그 토론한 내용을 한 명이 발표를 해야 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발표를 하는 과정에 약간 서로 하기 싫어하는 그런 좀 부담스러울 수 느낌이 있죠. 좀 있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저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네.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 좀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학생으로서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직장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은 케글이라는 분석 공모전 사이트를 아실 거예요. K글인가요? 네, 케글 KAGGLE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석 공모전 사이트가 있거든요. 엄청 다양한 종류의 컴피티션이 올라와 있고 엄청나게 활발한 커뮤니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그 케글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제 스스로 풀려는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도 그런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은 다른 게 그런 공모전을 참여를 하실 때 혼자서 참여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여럿이서 조를 짜서 팀원을 좀 꾸려서 참여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만들어낸 결과물을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럿이서 모여서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어떻냐 이런 거를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또 내가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할 때 얻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모전을 좀 여럿이서 함께 좀 팀을 참여를 꾸려서. 팀을 꾸려서 네.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다 드려도 될까 싶을 정도로 알찬 채용 설명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인턴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의 현직 담당자들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상품 개발, 보험 계리, IT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운영 담당자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나생명 상품개발부에서 상품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혁신상품팀 현다연 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무계리팀 김관호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T 기획팀에서 내부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김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 시스템 1팀에서 신계약 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진입니다. 재무계리팀은 준비금 산출, 그리고 적립, 그리고 손익분석, 잉여금을 배분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되고요. 모델링이라는 업무가 필수적인데요. 저희가 미래를 그리는 일이다 보니까 일일이 엑셀이나 계산기로 추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상품 정보를 프로펫이라는 계리 전문 프로그램에 넣어서 미래를 추정하는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신상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신상품의 실적을 지금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장단기적으로 준비 중인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에 대한 상품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새로운 급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리서치나 위험률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채널별로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사실 라이나는 TM으로 좀 영업을 많이 하는 팀이라 TM 상품이라는 게 있어서 다른 회사랑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대면으로 영업을 하는 뭐 GA 쪽, 뭐 아니면 반카 또 판매하는 팀이 이제 각각 있어서 각 채널의 어떤 니즈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IT 개발 직무에서는 약 한 3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그 채널계 시스템, 그 체결된 이후에 앞단, 뒷단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계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후단에 처리할 수 있는 백단의 그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채널계에서는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이 기간계 쪽으로 들어와서는 언더라이팅 심사, 입금, 보전, 지급 등의 그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고객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CS 파트, VOC, 고객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시스템 이렇게 한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IT 부서가 거의 1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부서예요. 그만큼 IT가 되게 중요하고 또 금융업이다 보니 고객의 돈이라든지 보험사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고객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좀 더 엄격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내부 통제 업무라든지 뭐 예산, 재무 파트도 IT는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서버, DB,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운영하는 운영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펫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원래 9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어요. 그 신버전으로 바꾸는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고요. 기존에 팔았던 상품에 대해서 보험료와 준비금이 과거 버전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선배들이 이제 저희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떤 직무 교육 같은 걸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OJT 같은 거를 잘 따라가고 좀 쉬운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뭐 산출해보는 연습도 하고 팀에서 출시한 상품이 있어서 그 상품의 실적 같은 거를 트래킹해보고 뭐 왜 잘 팔렸는지 그런 거 분석해보는 일도 첫 한 달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취준생이나 다 비슷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어떤 보험 관련된 시사 같은 거 준비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라이나 생명이라는 곳을 제가 취직 준비하기 전엔 잘 모르는 곳이기도 했어서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 뭐 홈페이지 같은 데 가서 뭐 좀 공시시를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면접관 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 스터디를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학습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꼭 거울을 두고 내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는지를 연습을 했습니다. 특정 이제 상품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현재 시점에 파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었어요. 네. 근데 전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뭐 이 시기에 파는 건 뭐 안 좋을 것 같다, 도전적일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딱 입사하고 와서 보니까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바로 옆자리 과장님께서 작업하시고 계시던 상품이어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답변을 굉장히 잘못한 건데, 의도와는 맞지 않은 답변을 한 건데 그냥 자신 있게 답변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걸 굉장히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선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첫 질문이었어요. 1분 동안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라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 네.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쉬운 영어들로 어떻게든 문장을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했는데요. 나중에 입사해서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네네. 영어를 잘 못했는데 저를 왜 뽑으셨냐고 여쭤봤는데 사실 그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잘 못하는 거에 시켰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지를 더 보고 싶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뭐 엑셀이라든지 그런 툴 같은 거를 잘 활용할 줄 알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SQL이라든지 뭐 매크로를 짤 줄 안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래서 그런 걸 잘 할 줄 아시면은 어필을 하면은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리사를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계리 업무를 하다 보면 이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기호들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계산기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런 지식이 있으시다면 좀 더 쉽게 적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계리 직무에 있어서? 제 생각에 계리 자격증은 필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리를 공부하는 데 쓰였던 그 지식들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부서 팀장님 분들은 한 40대 정도 되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의견 교류도 자유롭고 또 연차에 상관없이 굉장히 주도적인 업무를 맡을 수 있게 기회를 또 주는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놀랐고, 또 복장도 굉장히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좀 젊은 층이 많다 보니 맞아요. 대학생 때는 만나보지 못했던 나이대 분들과 일하는 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다른 회사에 이제 입사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업무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력직이 많은 회사이다 보니 동기애가 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합격했던 이유는 솔직하고 네. 자신감 있는 모습이 합격할 수 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같이 면접을 봤을 때 그때 경력이 있었던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저보다 경험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경쟁력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도 할 수 있다는 열정을 보여준 게 가장 큰 합격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재수없게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저는 토론 면접을 할 때 되게 재미있게
쉽다고 느꼈거든요. 네, 죄송해요. 맞습니다. 네, 네네. 너무 면접이라고 네. 긴장하시지 말고 그 상황에 몰입해서 네네. 경쟁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음,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료라고 생각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면 네, 좋은 결과도 함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보시는 상품개발부 뭐 부장님들이나 네. 그 임원분들께서 평소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고를 받고 그거를 다루시기 때문에 투머치 토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는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막 줄줄줄 얘기하기보다는 뭔가 간결하게 딱 답변을 하는 게 왠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3년 차인데 처음 받는 후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막내였는데 부서에서 이제까지 점심을 거의 제 돈 내고 먹은 적이 없어요. 항상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지갑 집에 두고 오실 수 있게 제가 점심 항상 사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한 달 동안 사드릴게요. 한달 플렉스 좋습니다. 네, 꼭 약속 지켜주시고요. 저는 IT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컴퓨터잖아요. 오, 그렇죠. 컴퓨터는 사드릴 수 없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 좋은 걸 하나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팁과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라이나 생명 채용 설명회 어떠셨나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바로 저도 굉장히 궁금한 복리후생인데요. 라이나 생명에 입사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초특급 혜택을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나 생명의 복리후생은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임직원들의 행복 중심 케어를 위한 워라밸 관리일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9to5 근로제 시행하고 있어서 퇴근 시간에 막히지 않는 퇴근길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 지원을 위해서 저희 시그나타워 2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행복도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13층에 헬스케어 센터가 있어서 뭐 양방병원, 한방병원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뭐 피트니스 센터에서 건강까지도 네, 이 시그나타워 한 곳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라이나 생명에 입사하기만 하면 재정적인 부분, 건강, 행복까지 다 책임을 져주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나 생명이 매체나 혹은 뭐 뉴스에 홍보되어 있는 것보다 굉장히 더 좋은 그런 기업이고 회사라서 그게 좀 숨겨져 있는 기업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아쉬운데요. 저는 기회를 이런 게 통해서 좋아요. 이렇게 숨겨진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숨겨진 알짜 네. 배기 회사. 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서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의 풀방송과 핵심만 담은 초압축 요약 콘텐츠는 본방 일정이 끝나는 대로 자플렉스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만 골라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시 접속하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나 생명의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